명제 조건은 일단 좀 리뷰를 좀 합시다. 이 명제라는 부분. 이 명제라는 부분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조건을 더해주면 그게 하나의 이제 명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조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기로 했었냐면 스몰 p, 스몰 q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 p, 요거 q 해가지고 p이면 q이다.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걸 하나의 명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었고요. 이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었냐면 p이면 q이다에다가 화살표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참이고 거짓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참이고 거짓이게 되면은 p이면 q이다에다가 두 줄을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 뭐 두 줄 한 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딱대기를 그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이고 거짓이고 어쨌든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두 개가 우리가 포함되느냐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연 이 참거짓을 뭘로 따지냐 이 참이란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자, 1번은 넓이에 의한 판정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1번, 2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봅시다. 이걸로 다 정리하세요. 자, 넓이에 의한 판정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하고 P하고 Q 하자. 자, P 집합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Q 집합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하고 Q는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집합,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집합 이런 걸 이루면 뭐라고 그랬었지?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P를 이루는 집합을 라지 P, Q는 라지 Q 이 친구들의 이름을 진리 집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진리 집합의 뜻은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집합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넓이에 의한 판정법 이렇게 포함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참거짓이 분명히 나타내는 거고 이 P라는 친구와 Q에 속해 있는 요 순간에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은 얘는 우리가 참, 그 다음에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오는 거를 우리가 거짓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포함관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포함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참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포함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넓이에 의한 판정법은 포함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연계하는 부분으로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등식이죠, 그죠? 부등식의 그래프로 보통 많이 또 연계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P이고 이렇게 바깥에가 Q이면 이렇게 됐을 때 포함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좁은 곳을 넓은 곳을 가는 거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뭐가 없어. 여기서 명제 부정 파트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P면 Q이라는 하나의 이 멘트 자체를 부정을 한번 해보게요. 부정. 그래서 이렇게 잡아봅시다. 우리가 뭐라 해볼까? 이런 이제 하나의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명제가 있고 이 친구를 이제 부정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자,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갑니까? 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든 남자는 군대 누구 안 가? 예를 들어서 면제받은 사람들 안 갈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가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니까 어떤 남자겠죠, 그렇죠? 어떤 남자들은 군대 안 가요. 이렇게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있고 그거에 우리가 예시를 발예라고 하죠, 그죠? 발예. 그 발예는 누가 되는 거야? 뭐 면제받은 면제자. 뭐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의 멘트로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를 부정해 보세요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 군대 그대로 가는데 여기 간다가 가지 않는다로 이렇게 서술어가 부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서술어를 부정하는 게 얘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이 어떤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이 모든으로 이렇게 서로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로 누구 잡아야 되냐면 또는과 이고가 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를 부정해 보세요 하면은 서술어를 먼저 부정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명제 부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를 찾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리를 좀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면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명제 역과 대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명제 역과 대우.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P이면 Q이다 라는 내 원명제가 있다 쳐볼게요. 원명제. 리뷰니까요. 우리 좀 자세하게 안 하고 천천히 좀 빠르게 가볼게요. 이거의 영명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자리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Q이면 P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우명제로 볼게요. 대우명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했었죠. 그러면 이 하나의 조건들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도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 친구를 우리가 뭐 P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부정한 거는 not P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표시를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하고 얘는 not이다.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명제랑 대우명제는 연관성이 깊죠. 그죠? 이 둘은 TF를 공유합니다. 그죠? 참거짓이 공유가 된다는 거는 대우명제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다. 대우명제가 거짓이면 원명제도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명제 가지고 내가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대우명제를 이용하면 된다. 대우명제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케이스가 많을 거고 그랬을 때 대우명제가 참이면은 원명제도 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명제는 공유하지 않죠.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은 얘가 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영명제는 이제 원명제랑 TF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제, 역과 대우. 당연히 그러면 누가 중요해? 대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명제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 볼 거냐면 G에 뭐 54, 55, 56은 그냥 천천히 본인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G에 57번 잠깐 미안해. G에 59번 잠깐 볼게. 자,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건이 P라는 조건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not P 또는 Q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not P 또는 Q의 부정입니다. 그렇죠? 자, 부정이니까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얘는 P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P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이고로 바꿔주시면 되고 Q를 not Q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이고 not Q인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걸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 이고라는 거는 우리가 집합 때 뭘로 기억하고 있었죠? 무슨 집합이죠? 교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P와 Q의 교집합이구나.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라지 P. 그치? 그 다음에 이 Q의 진리집합 얘는 어떻게 표시하죠? P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Q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이고니까 교집합으로 잡아주면 된다. 괜찮죠? 그쵸? 그래서 P는 아까 얘고 Q는 얘니까 not Q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에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보시고 나올 수 있는 답 부정 한번 잡아보세요. 답은 1번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하고 그다음에 57, 58, 60번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G에 57, 58, 60번 한번 좀 풀어보시고 이미 풀려있는 친구들도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답은 앞쪽에 있으니까 그거 판단하시고 자, G69번 잠깐 볼게요. 현재 지금 뭐가 있냐? 명제, 다음 주 명제 2의 배수이면 우리가 4의 배수이다. 가 거짓임을 보이는 단례로 적당한 것을 잡아볼게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2의 배수면 뭐 2, 4, 6, 8, 10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이제 4의 배수니까 4, 8, 뭐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얘랑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4, 8, 그 다음에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를 Q라고 잡고 여기 있는 친구를 P라고 잡으면은 이 Q라는 전체 집합은 4, 8, 1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바깥에 누가 더 있는 거야? 2, 뭐 6, 10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포함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짓이죠, 그렇지? 됩니까? 그러면은 4의 배수가 아닌 나머지 숫자들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4, 8, 12, 16 빼고 나머지 2번,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선택지에선 6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임을 보이는 걸 찾으세요 하면은 이 바깥에 있는 원소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70번과 71번 있죠. 70번, 71번 잠깐 풀어보시고 (71번은) 이제 동치 변형 문제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했던 거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좀 뒤에 72번. 자, 뒤에 72번 잠깐 볼 건데 여기 지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PQ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라지 P, 라지 Q일 때 라지 P와 라지 Q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 그림과 같다. 서로 소재인데요, 그렇죠? 이제 P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Q 이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참인 것을 옳은 대로 고르세요 하면은 기억 먼저 보게 되면은 P이면 not Q이다 인 거니까 진리 집합 봤을 때 여기는 라지 P고 여기는 라지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라지 Q의 여집합을 일단 짚어보면 이 부분이 되는 거네. 그러면 P를 다 먹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는 게 되겠지. 포함 관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맞지?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not P이면 그 다음에 Q이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not P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 그렇지? 그거 고르면 안 됩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not P이면 not Q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 우리가 대우명제를 바꿔버리면 Q이면 P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Q랑 P는 서로 서니까 포함 관계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거짓이죠, 그렇죠? 그럼 원명제도 당연히 거짓이니까 고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우명제 이용하는 것도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럴 때. 그래서 우리도 요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볼 건데 그 73번 하나만 잠깐 풀어볼게. 13번. (74도) 해보자. 이게 두 문제 봅시다.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되시고요. 됐니? 준비됐어?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G77번 유형 7번 작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x가 a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 하나의 조건 나왔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7보다 작은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얘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라지 p 이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진리집합을 라지 q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일단 좀 작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A 이렇게 잡을 거고, 여기 5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라지 P 이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크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4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B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크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대소관계가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붙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붙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붙어도 되죠? 왜냐면은 P도 여기 없고 Q도 여기 없으니까 둘 다 없으면 어쨌든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각각 둘 다 붙여주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면 A는 최소값이 4가 될 거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되겠지. 그래서 B 최대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최소값과 B 최대값은 둘 다 더하시면 답은 6 이렇게 되겠죠. 답은 5번이고,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문제 풀 거예요. 78번, 79번, 80번, 81번 이렇게 네 문제만 풀어보고 나머지 숙제로 합시다. 78, 79, 80, 81. 중요한 유형이라서 잘 정리하세요. 딱 한 30초만 더 풀어볼게. 하고 우리 G89번 쪽 보시면 돼요.
우리 잠깐 멈춰 보시고 이제 G89번 쪽 잠깐 보시는데 여기 이제 강조하는 걸 하겠습니다.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모든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모든을 참으로 만든다. 그치? 모든이 참이 되려면 얘는 단 하나의 지금 반례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죠? 모든이 참이 되려면 모두 만족해야 돼요. 모두 만족. 모두 성립을. 그러니까 얘는 단 하나의 반례가 있으나 거짓입니다. 거짓. 되죠? 자, 근데 우리 어떤이 참이 되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랑 같습니다. 이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간다.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왜? 얘 부정이 얘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데 이거 참이니? 참이에요. 왜? 면제장. 면제장만 있나? 뭐 아빠가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옛날 얘기지만 그죠? 참여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다리 갖고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참여되려면 단 하나의 예시만 있어도 돼요. 그죠? 참여되려면 단 하나의 예시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 어떤이 현재 지금 거짓임을 밝혀내고 싶어. 어떤으로 나오는 친구가 거짓임을 밝혀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일단 부정하시면 돼요. 자, 부정하면 이 모든이 되겠지, 그치? 모든이 성립하면 됩니다. 이 부정을 했을 때 모든이 이 성립을 하게 되면은 이 단 하나의 예시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 어떤이라는 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보면 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임을 보이네. 어떤이 나왔죠, 그렇지? 단 하나의 예시도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모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0보다 크다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다 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으로 바꿔서 얘를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모든식 문제가 되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니까 이 4분의 d라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의 제곱이니까 얘는 16이 되고 빼기 ac가 되겠죠. 2k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2k가 될 거고 얘는 17이 되겠죠. 그치? k는 2분의 17보다 크다. 근데 우리 정수 k 최소값 찾는 거니까 답은 9가 되겠죠. 답은 그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어떤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G의 88번이랑 G의 90번, 91번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볼게요. G의 88번, 90번, 91번 이렇게 세 문제. 네, 갖고 왔어? 다 되셨으면은 요 앞에 내용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를 했었고 뭐 지금 요 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G에 98번 있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따로 설명 없이 G에 98번 그냥 여기 참이 되는 거니까 그냥 not Q이면 P다를 역으로 때려버리고 그거를 그냥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게끔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시죠? 윤수 나왔어? 7? 다음 나왔어? 10 나왔어? 2 중에
해갖고 우리 G의 99번 생각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명제에 x제곱은 x제곱 빼기 4가 0이 아니다. 이면 x는 a가 아니다를 요게 참이래요. 그죠? 참일 때 우리 양수 a 값을 구하세요. 요게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당연히 등호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대우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해요. 대우 바꾸면은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니까 x가 a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도 0이 되겠죠. 즉 요게 뭐란 소리야? 근이란 소리입니다. 요게 좁은 곳이 여기 넓은 곳이니까 요게 풀었을 때 요 x 값이 a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근이란 소리입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제곱은 4. 근데 a 값은 양수니까 2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니까요. 뭐 쉽죠? 100번, 101번 빠르게 한번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좀 쉽게. 같으니까 잠깐 좀 쉴게요. 그래 다녀와서 이제 명제 증명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 증명하기. 이런 얘기 할게. 명제 증명은 두 가지를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우에 의한 증명법.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귀류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미리 적으면 이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일단 1번과 2번을 먼저 정리를 하고 뭐 3단론법 정리하고 필요 충분 조건 다 정리한 다음에 뭐 절대부등식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대우의 증명법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원명제를 우리가 증명하는데 좀 불편하면은 대우명제를 바꿔서 증명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우를 바꿔서 증명하고 다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귀류법이 좀 중요해요. 귀류법. 이 귀류법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나 남자예요 하는 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해볼 거냐면 이 친구를 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우티는 여자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를 증명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정말 여자인지 아닌지. 근데 다 까놓고 보니까 아니야 다 틀려 모순이네. 그러면은 여자가 아니다 남자가 참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냥 부정을 모순임을 보입니다. 부정의 모순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귀류법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명제의 부정이 모순임을 보이면 됩니다. 밝히는 방법 이런 거로 정리를 할게요. 명제 부정의 모순임을 밝히는 방법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볼게요. 대표 예시. 자 이거 대표 예시는 왜 하냐면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혹은 이제 서술형 혹은 빈칸 넣기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 정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를 귀류법으로 한번 증명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 부정이 뭐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가 되겠죠. 유리수. 그러면은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루트 2는 우리가 P분의 Q꼴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P하고 Q는 서로 소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PQ는 서로소. 그러면 이제 분수꼴이 되는 거니까 루트 2는 유리수를 현재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는 양면에 이제 p를 곱하면 이제 루트 2p가 되겠죠. 루트 2p는 q가 될 거고 요거를 양면에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p의 제곱이 q의 제곱이 돼요. 되니? 그러면은 봐봐. 2 곱하기 k 꼴이 짝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k 꼴 짝수니까 이 q라는 친구를 뭐라고 얘기했어? q 제곱은 2의 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q의 제곱이 2의 배수, 뭐 짝수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q의 제곱이 2의 배수면 우리가 q도 2의 배수가 되겠죠. q의 제곱이 짝수면 q도 짝수가 되겠지, 그치? 됩니까? 되죠? 자, 당연히 서로는 자연수니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짝수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q를 내가 2k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시면 2p의 제곱은 이제 2k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를 정리를 다시 하시면 2p의 제곱이 4k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일단 나눠주시면 p의 제곱은 2k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p의 제곱은 2의 배수가 되겠죠, 그치? 짝수 대신에 2를 쓸게요. 그러면은 p도 2의 배수가 됩니다. 야, 이러면은 이제 q도 2의 배수, p도 2의 배수, 둘 다 서로 짝수가 되기 때문에 p하고 q는 서로소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한 유리수라는 이 부분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 p분의 q는 유리수가 아니다 되겠죠. 그렇죠? 유리수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수가 아니다, 모순 유도를 씁니다. 그래서 대표 예시고요. 이거는 뭐 어느 교과서에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이게 있을 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다 혹은 루트 3은 무리수다, 이게 다 나오게 되고, 그거 다 증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거고,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정신여고는 다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다 빈칸 넣기로 나올 거고, 서술형 나오면 딱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서술형 하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자의술에 있는 문제도 다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G 102번 잠깐 볼게요. 자, G의 102번은 우리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귀류법을 이용하는 거네. 자, 루트 3이 무리수이면 우리가 루트 3 플러스 1도 무리수이다 를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건데,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3 플러스 1이 현재 가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갈까? 얘 부정이니까 여기에는 유리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루트 3 플러스 1이 유리수이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루트 3 플러스 1을 우리가 n분의 n꼴 유리수꼴로 정리한 거죠, 똑같이, 그치? 그래서 m하고 n은 서로소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여기 있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 3을 우리가 얘를 이항시켜서 n분의 n 빼기 1로 정리를 할 거고, 여기서 위의 등식은 좌변은 무리수이고 우변은 얘는 이제 유리수 빼기 1이니까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유리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도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빈칸 맞춰 넣으면 되는 거예요. 빈칸 맞춰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따라서 루트 3이 무리수이면 루트 3 플러스 1도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너무 쉽고, 그렇죠? 이제 대우에 의한 명제 증명 한번 좀 볼게요. 103번인데 같이 볼게요.
자,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대요. 요거 이면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 요거를 이제 대우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거니까 대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가 0이고 B가 0이면 부정하는 거예요. 자리 바꾸면서 얘를 부정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는 거죠. 실수 A, B에 대해서 요게 가죠. 그죠? A는 0, 이고 B는 0. 그 다음에 요게 나네요. 그죠?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가이면 다 요거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죠? 그죠? 더하면 그럼 얘는 당연히 나를 만족시키게 되겠지. 요게 답니다. 이거 다. 그래서 그냥 대우에 의한 명제는 이렇게 그냥 대우해서 참인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 나, 다 답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 앞에 건 아까 2번이죠? 얘는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지. 자, 우리 104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104번. 답은 가나다로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쪽에 왼쪽 하단 부분 보시면 3단 논법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요. 이 3단 논법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000원이 있습니다. 나린이가 2,0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T는 나린이보다 돈이 많죠. 근데 호진이가 500원이 있다. 나린이는 호진이보다 돈이 많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호진이보다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비교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3단 논법인데 그럼 이겁니다. P이면 Q이다 참이야. 그리고 Q이면 P이다 참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P이면 Q이면 R이다. P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일단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첫 번째는 대우 명제 먼저 쓰셔야 돼요. 어떤 명제가 2개가 나왔어요. 2개 오고 3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대우 명제 다 밑에 써야 돼요. 대우 명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모든 3단 논법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우 명제가 중요해요. 대우 명제를 일단 무조건 먼저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다 써놓고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G의 105번인데 여기다 쓸게요. G의 105번. 자 뭐냐면 P이면 Q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이면 not Q가 참이래요. 여기 참일 때 항상 참인 것을 고르세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대우 명제를 쓰는 겁니다. not Q이면 not P다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3단 논법. P이면 Q이고 Q이면 not R이니까 P이면 not R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P니까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대우랑 똑같은 거니까 쓰면 되겠죠? R이면 우리 not P이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1번 보면 not P이면 not Q이다.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Q이면 R이다. 없습니다. 3번 R이면 not P이다. 있죠? 여기 3번에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3번 잡으시면 되고 not R이면 Q이다. 아니죠? Q이면 not R이지.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이다. 아니죠? P이면 not R이니까 안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건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대우 명제 먼저 쓰시고 3단 다 쓰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06번, 107번, 108번 한번 다 풀어볼게. G의 106번, 107번, 108번 다 풀어봅시다.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씩 다 쓰시고 찾으시면 돼요. 대형 문제 먼저 쓰시고 그냥 3단원법 다 쓴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우리 111번 잠깐 보겠습니다. 111번. 이제 3단원법의 활용 문제인데요. 오케이. 111번. 다음 명령 모두 참이다 하고 이제 가나다 해서 문제 나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B 안 좋아하면 X, BX이면 A 동그라미. A 동그라미면 C 동그라미. 다는 D 동그라미 CX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조건으로 표시할 거야. 그러니까 이 활용 문제들은 우리가 조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관성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긍정 표시를 만약에 어떤 A니까 P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BX라는 이 친구 있죠. 이거 이제 부정 표시니까 얘를 Q라고 두지 말고 얘를 not Q라고 둡시다. 그래서 긍정이면 P, 부정이면은 not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B를 좋아하는 게 이제 Q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A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되지? not P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좋아하면은 R, 그 다음에 C를 안 좋아하면은 not R, D도 있네요. D를 좋아하면 PQR S라고 하죠. S. D를 좋아하지 않으면 not S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부여해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조건의 이 명제는 B를 좋아하지 않으면 A를 좋아하는 거니까 not Q이면 P가 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쓰면 not Q이면 P가 참이다 라고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 동그라미 P죠. 그 다음에 C 동그라미 R이니까 P이면 R이죠. 그 다음에 D 동그라미 누구죠? S입니다. S이면 C를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not R이 되겠죠. 이런 것들 다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우리 대응 문제 쓰시고 3단원법 쓰셔야 돼. 대응 문제 먼저 쓸게요. 요거 대응 문제는 not P이면 not Q가 되겠죠. 그렇죠? not P이면 Q이다. 그
그 다음에 P이면 R이니까 not R이면 not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R이면 not S가 됩니다. 자, 다음에 3단 논법 천천히 한번 가볼게. 뭐 먼저 쓸 수 있을까? not Q이면 P이다. P 어디 있죠? 없네요. 그쵸? 아, 여기 있네. not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니까 not Q이면 R이다가 되겠지. 그치? 또 해보자. P이면 R이고 R이면 not S네. 그쵸? 그래서 P이면 not S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또 S면 not R이고 not R이면 not P네. 그쵸? 그럼 어차피 이거 대응문제입니다. S면 not P 되고 서로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뭐 not R이면 not P고 그 다음에 not P면 Q니까 이거 대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not R이면 Q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더 찾을 수 있나? S not R S인 거 시작했고 P인 거 시작했고 그 다음에 Q로 시작한 거 있나? 없네요. 그죠? 이렇게 가볼게. 이거 어디 갔어? 아, 없죠? Q로 시작한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D를 좋아하면 A를 좋아한다. D를 좋아하면 A를 좋아한다니까 S이면 P이니? 라고 물어보는데 S이면 P다는 없죠. S이면 not P니까. 그래서 1번은 고르면 안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B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한다. 자, B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한다니까 Q이면은 S니? 물어보는 건데 Q이면 Q로 시작한 게 없었어. 그쵸? 그래서 X. 고르면 안 되고 3번 보면은 A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하지 않는다. A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P이면 not S니? 물어보는 건데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음 거는 다 똑같은데 그 전에 이제 여기 있는 활용 표현들을 이렇게 조건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표시를 해주는데 조건 표시할 때 중요한 거는 항상 긍정은 내가 동그라미, 부정은 내가 X 이런 식으로 약간의 나의 일관성이 좀 필요해. 내 멋대로. 선생님 저는 부정인 거를 그냥 P하고 긍정인 건 나 P하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돼요. 근데 본인만의 기준이 좀 필요해. 어쨌든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참고해서 우리 앞에 있는 두 문제 있죠? 109번, 110번 한번 좀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여기? 다 지워도 돼요? 자, 물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뭔지 알아야 둘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떻게 해볼까? 잠실 지역 학생 뭐랄까? 잠실 주민? 그냥 서로 바꾼 건데요. 뭐 그냥 쉬운 얘기죠. 잠실 주민이에요 라고 한다는 것은 서울 시민이라고 얘기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 반대로 서울 시민이에요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잠실 주민이라고 얘기하기에 어떤 조건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건데 얘는 이제 충분 조건이고 얘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주민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미 서울 안에서 사는 거니까 증명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잠실 주민을 얘기한 것 자체부터가 서울 시민이라고 증명하는 거 이미 충분하다는 거야.
이거가 얘를 증명하기에 이미 충분 조건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서울 시민이에요 라고 하는데, 서울 시민? 근데 서울 시민인데 잠실 주민이라고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뭐 서초노수 옆에 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 좀 더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잠실 주민, 서울 시민, 서울 시민, 잠실 주민 이렇게 얘기할게요. 잠실은 요만큼입니다. 그죠? 서울은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넓이에 의한 판정법으로 우리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은 얘는 이만큼의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 넓은 곳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좁은 곳으로 오게 되면은 공간이 좀 더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오는 거는 필요 조건이다. 이 정도로 넓이에 의한 판정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향에 의한 판정법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 잠실 주민 P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 Q라고 적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두 가지의 방향을 이렇게 세팅을 해요. 정방향과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는 정방향이고 여기는 역방향이야. 근데 우리 정방향이 참이잖아, 그치? P면 Q이다는 현재 지금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참이고, 그치?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는 현재 지금 얘에서 얘 오는 거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OX가 나눠 있으면 충분 아니면 필요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 조건, 이렇게 동그라미가 위에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충분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Q이면 P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정방향과 역방향을 보겠습니다. 아까 요게 O고 요게 X였죠, 그렇죠? 이렇게 O랑 X가 하나씩 나눠져 있으면은 요거는 얘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거진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 배웠던 거 그대로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이런 병맛들이 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OS가 서로 나눠져 있으면 위에 거 보고 충, 필 각각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P하고 Q가 정방향과 역방향이 둘 다 참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P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거고 Q면 P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시하면 라지 P는 라지 Q에 속하게 될 거고, 그치? 동시에 라지 Q도 라지 P에 속하게 되겠지. 그치? 서로가 서로를 구분 집합으로 인정하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 최종 정리하면은 어쨌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정방향과 역방향을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챈트들을 조금 쓰는 건 좀 필요해요. 그래서 Q이면 P이면 Q이다. 우리 참거짓 누구로 판정하는 게 빨라? 넓이의 판정법으로 판정하는 게 빨라. 그래서 넓이의 판정법으로 OS를 빨리 나타내신 다음에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게 되면 결국 같은 집합이니까 그 안에 있는 원수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원수도 또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발전시킬 수 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동치 변형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교재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우리가 동치 변형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not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필요할 때 충분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다 정도로 일단 하나 좀 써볼게요. 이걸 같은 말이 뭐가 있냐? 봐봐.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 오른쪽에 잠깐 쓰면은 not P, Q 해가지고 정방향, 역방향 했을 때 여기는 거짓, 여기는 참이 되겠죠. 그렇죠? 역방향이 참인 건데, 그러면은 Q이면 not P가 참이거든요. 그러면은 라지 Q가 될 거고 얘는 P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어디가 더 큰 거야?
여기가 더 큰 겁니다. 좁은 곳은 넓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항각을 가지게 됩니다. 맞니? 그치?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 우리 Q라는 친구가 우리 나피의 여집합에 속한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쓰게 양방향. 그런데 이렇게 속하게 되면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Q라는 친구에서 P의 여집합을 빼게 된다면 얘는 뭐가 나오죠? 여기서 말 다 빼는 거야. 이 배 있죠, 배꼽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내가 더 크잖아, 그렇지? 다 빼. 날 다 뺐어.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집합, 차집합이 나오게 되면 교집합과 여집합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교로 바꾸면 이렇게 해보고 얘는 P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집합이 되겠죠. 아니? 자, 그리고 양변에 뭐 할 수 있어? 드모르가 씌울 수 있겠죠? 그렇죠? 드모르가 씌우게 되면은 Q의 여, 합 P의 여, 그리고 이게 전체 집합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필요 조건 혹은 충분 조건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것들이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아, 근데 요 앞에 요거까지 좀 표시를 할게. 그러면은 P면 날 이게 참이니까 Q이면 나피다.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참이니까요. 모두 같은 말이다. 대우명제, 그렇죠? P이면 난 Q이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가 요거랑 다 같은 표현이다. 이런 것들이 동치 변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고 연습해보면 돼요. 사실 그 집에 가서 아니면 뭐 지금 해도 되고 혼자 스스로 뭐 그냥 내 혼자 뭐 R이면 뭐 나 P이기가 충분 조건이다. 뭐 해가지고 또 나눠서 해보면은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 좀 해볼 건데 요거 동치변형 쓰는 문제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볼게. 것 같아? 잘 안 보여요. 그냥 일단 좀 볼게요. 우리 일단 어디 보냐면 G의 112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G의 112번 보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X, O 잡을게요.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요. R, P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역방향이 참이니까 Q이면 P가 참일 거고 얘는 이제 R이면 P가 참이 되겠죠. 아니? 그렇죠? 그러면 좁은 곳이 될 거고 넓은 곳이 될 겁니다. 그 P라는 요 큰 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Q하고 R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겹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겹치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참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4번이 되겠죠, 그렇죠? Q하고 R의 합집합은 요만큼과 요만큼인데 뭐 겹쳐도 되고 어쨌든 합집합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P 안에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를 보고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빠르게 쓰시고 판단하는 게 제일 일단 빠른데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면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고 요거 머릿속에서 되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 이제 나중에는 그냥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오자마자 이게 빨리 튀어나와야 돼. 되니?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113번 한번 해보고 116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증명한 것도 해보고 판단한 것도 해보고 G의 113, G의 116 두 문제. 그래서 그 116번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질문하시고 113번도 안 되면 질문하시고 준비하세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는 거라. 이거 필요 충분 조건과 양방향 다 참이 되면 됩니다. 안 되시면 얘기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G의 120번입니다. 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는.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우리가 절대값 x 마이너스 5에 얘가 이제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q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고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이니까 5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 정방향이 샵인 거니까 얘가 좁은 곳이고 얘 넓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되겠죠. x는 우리가 5 플러스 n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 좁은 곳을 우리가 잡아주시면은 등호 잡아주시고 5 마이너스 n 5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라지 p입니다. 그 다음에 q가 얘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0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것만 얘 잡아주면 끝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지.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연수 n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121번, 122번, 123번, 124번, 125번 이렇게 5문제 풀어. 이번에 천천히. 121, 122, 123, 124, 125. 우리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간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 17번 보시면 되고 그 필요 충분 조건은 그냥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같다고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되고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 하나만 정리하고 문제 풀고 쉬도록 할게요. G의 131번입니다. 유형 17번에 자 실수 x에 대해서 현재 p가 절대값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 있고 q가 현재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p가 q이기엔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q이면 p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범위 x가 여기 현재 지금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과 같다가 얘가 좀 더 작은 범위가 되는 거죠. 얘는 x는 n하고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n 마이너스 n 여기 n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자, n은 최소값으로 적은 거네요. 그러면 n은 당연히 2보다도 크고 4보다도 큰 거나 같은 거니까 공통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최소값은 4다. 공통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우리 132번부터 135번까지만 딱 풀고 좀 쉴게요. 형식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3개로 나눴고 기본적으로 우리 첫 번째는 이 실수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라는 부분을 제곱했을 때 정의가 뭐죠? 실수 정의가?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제곱하게 되면 이 부등호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겠지?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우리가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곱셈 공식의 부분이 좀 여기 괜찮아? 곱셈 공식을 좀 한번 저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0보다 커나 같지, 그치?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0보다 커나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c-a의 제곱. 이것도 이제 0보다 커나 같은데, 이걸 또 예쁘게 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2 곱하면 되나? 그치? 여기다 2분의 1 잡을까요? 여기다 2 곱할게요. 여기 잡을 수 있겠죠? 요것도 이제 요걸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커납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똑같으니까요. 요 친구도 우리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괜찮니? 그치? 그래서 요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0보다 커나 같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절대 부등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a제곱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b제곱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은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친구가 0보다 커나 같게 되겠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계산법은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 모든 베이스가 어디서 나온 거야? 실수의 제곱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술기한데, 산술기의 평균이고, 세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 인데 우리 2번하고 3번은 여기다가 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쓸까? 산술 평균, 기압 평균에 대해서 얘기할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루트 A랑 루트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수라고 좀 가정을 해본다면 당연히 A랑 B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루트 A랑 루트 B는 각각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 빼기 실수는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내가 제곱하게 됐을 때 실수의 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생성이 됩니다. 됩니까? 그렇죠? 절대분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은 A가 되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겠지. 근데 얘는 이제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면은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하게 되고,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가 크거나 같다. 이 친구가 이제 산술 평균이고, 이 친구가 이제 기압 평균이에요. 그래서 산술 평균, 기압 평균 합쳐서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얘를 안 쓰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쓰는 건 누굽니까? 얘입니다, 얘. 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합이라고 이름 붙일게. 여기 있는 친구를 곱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래서 합은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보통 계산해서 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잘 봐야 돼. 우리가 등호가 여기 지금 성립하는 상황이 생겨요. 등호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죠? 이 합의 입장에서 얘보다 항상 큰데 한 번 같을 때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여기가 곱의 그래프 위치가 될 거고, 합은 얘보다 항상 커. 계속 커다가 딱 한 번 같아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지? 등호 성립. 그치? 같아지니까. 그러면 합의 입장에서 최소값이 성립되는 그 순간이 하나 딱 생길 거고, 곱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얘는 항상 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합이라고 볼게요. 합의 기준으로 보고, 곱은 얘보다 항상 작아요. 그쵸? 작다가 딱 같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 딱 있을 거야. 그치? 등호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생성되는 순간이 최소값일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우리가 논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데 등호가 성립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같으면 여기는 2A가 되죠. 그렇죠?
A랑 B랑 같으면 여기 2A가 되겠지. 2A 제곱이 되는 거니까 A랑 B랑 같으면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A하고 B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여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다. 앞에 거랑 뒤에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같으면 됩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같으면 돼요. 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다. 최대 최소 논하는 과정에서 등호를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산술기압 평균이 발동 조건이라고 좀 얘기해 볼게. 산술기압 평균 발동 조건 얘기할게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 발동 조건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식을 보고 얘 산술기압 평균은 딱 쓰는 순간에 우리가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양수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야 이 루트 안에 있는 친구들이 실수로 정의가 되면서 우리가 절대분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일단은 산술기압 평균을 발동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야 봐봐. 아까 합의 입장에서 얘 최소값이죠. 그렇죠? 같은 수분이. 곱의 입장에서 얘 최대값이죠. 그렇지? 그래서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산술기압 평균을 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혹은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산술기압 평균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발동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번 좀 살짝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그냥 쉬운 거 하나만 해볼게. 152번 볼게요. G의 152번. 여기 지금 보면 x가 2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거 최소값을 구하세요. 잘 보세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합의 최소를 물어보네. 그치? 그리고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봅시다. 요만큼이 양수여야 돼요. 얘를 이항시키면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죠. 그렇죠? 양수니까 최소값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합은 2루트 곱으로 곱해야 되는데 그냥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약분이 안 돼요. 그렇죠? 특정한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수로 만들려면은 얘를 약분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얘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라고 식 조작을 좀 해주시고 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2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 변수니까 변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여기 전체 최소가 된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루트 곱이니까 요만큼과 요만큼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최소값이 2고 플러스 2니까 최소값은 4구나. 되니? 이런 식 조작이 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양수이면서 합의 최소니까 내가 산술기압 평균을 쓰는 건데 산술기압 평균 쓸 때도 최종적으로 곱할 때 약분이 되어야 특정 상수값을 구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53번 같은 문제거든요. 바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G의 153번. 답은 10이 나오시면 되고요. 빠르게 나오겠죠 이거. 답이 10이 나왔으면은 여기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요거 기하적 해석만 하고 좀 쉴게요. 산술기압 평균을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으로 증명을 해서 특정한 발동 조건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 거다 정도까지 이걸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 도형 이 안에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반원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중심 잡을게요. 되니? 자,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선 하나 딱 떨기고 여기 H를 잡을게요. 여기 A, B 잡을까 대충. 자 그런 다음에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라고 잡을게요. 괜찮니?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이 A 더하기 B가 반으로 나누면 누굽니까? 반지름이죠. 그렇죠? 전체 지름이 A 플러스 B니까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됩니다. 근데 그 반지름이 어떨 때가 나오죠? 요 때가 반지름이 또 되겠죠. 요런 그래프가 됐을 때. 그치?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반지름이니까. 맞니? 근데 봐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중등 도형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직각 나오면은 여기 H가 잡으면은 여기 AB를 잡을게요. 그러면은 H의 제곱은 AB다 이런 거 배웠지. 그치? 될까요? 그러면 이 H란 친구는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AB가 되겠네. 맞니? 그러면은 요 노란색의 길이는 뭐가 될까? 요 노란색이 루트 AB가 됩니다. 근데 이 루트 AB는 여기 있는 이 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같아질 수 있어? 여기 있는 중앙점, 그치? 요 점 P, 요 점 P에 닿는 순간에는 얘랑 같아질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는 어때? 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할 수 있냐?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이 친구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정도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그림 하나 주어지고 뭐 빈칸 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반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번엔 G의 155번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분의 1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선생님 양수네요. 발동 조건 1번 발생했는데 선생님 여기 곱의 최대 아닌가요? 곱의 최대인데 곱의 최소를 구하래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구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전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곱의 최소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를 좀 하시면은 얘는 1이 되고 이거 곱하면 1이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x분의 1이고 얘랑 곱하면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수 두 개, 지금 변수 두 개니까 이 변수 두 개 가지고 최소값을 만들면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치? 얘는 2루트 1이니까 그죠? 2 더하기 2가 돼서 최소값은 4다.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쉽죠? 156번, 157번, 158번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G의 156번 전개만 하면 나오는 거고 얘는 157번은 조금 변형 문제인데 어렵지 않고 158번은 그냥 끼워 맞추면 되죠. 됐어? 다 됐으면 159번 잠깐 볼래? 다 됐으면 159번 잠깐 보겠니? 5번 8, 5 나왔죠? 5번? 이거 지울게요.
자, 159번 보면 A, B 실수,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하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보니까 A제곱 더하기 4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지금 합의 최소가 나왔습니다. 2번 발동 조건이 나왔죠. 1번이 없습니다. 양수란 말이 없죠. 다만 현재 여기 지금 제곱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수라서 A제곱은 0보다 커놨고 B제곱도 0보다 커나 같죠. 그죠? 근데 둘 다 0은 아니지. 왜냐면 곱하면 8이니까. 그죠?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이 여기 있다. 실수란 말 속에서 제곱이 나오면 양수란 조건이 1번 조건이 발동되기 때문에 산술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가지고 A제곱 플러스 우리 2B의 전체 제곱이라 쓸게. 자, 그러면 이거의 합은 2루트 곱보다 커나왔다. 앞에 거의 제곱 A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4B제곱 이렇게 들어갈게.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현재 4 곱하기 AB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겠지. 그치? 절대값을 다 빼주시면은 요거 2로 나가니까 2 곱하기 2가 될 거고 절대값 AB가 되겠지. 맞니? 근데 AB가 내가 8인 걸 알잖아. 갖다 대입하면은 4, 8에 3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32면 돼요. 자, 그래서 실수라 나왔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양수로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나머지 어렵지 않아요. 60번, 61번 한번 좀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160번, 16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만 더. 곱의 최소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합의 최대 됐을까? 됐을까? 합의 최대 물어보면 제곱하면 돼요. 양변 제곱하셔서 그 원의 거를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60번은 합의 최대를 못 구하잖아. 그쵸? 그 값을 일단 제곱해버리면 곱이 튀어나오거든요. 나머지 마지막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지. 그치? 제니 안 되는 질문에 나왔습니까? 다 됐습니까? 질문은 또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코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162번인데 이렇게 유리함수 형태가 나와 있고 여기 현재 지금 그 위에 있는 점이 a, a분의 1이래요. 그때 우리 이 사각형의 둘레길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 a고요. 그만큼 이제 a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 두 개씩 더한 거니까 2a 플러스 2a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얘네들 길이니까 다 양수죠, 그렇죠? 이런 조건이 당연히 이제 그림 안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가 우리는 2번 발동 조건이 형성이 돼서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 거고. 2 루트 곱이니까 얘랑 얘 곱하면 4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체 4보다 큰 것 같다. 너무 쉬운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 163번, 164번, 165번을 좀 풀어볼 건데 직접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164번 그림이 나와 있지만 한번 좀 해보시고 이것도 안 되면 질문하세요. 뒤에 163, 164, 165.
다 되셨으면 이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정리할 준비하시고. 뭐 중간에 선생님 저 못했는데요. 나중에 숙제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1분만 더 앞으로. 자, 이제 우리 코시-슈바르트 같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잘 보시면 이것도 좀 이따가 그래프 여기 왼쪽에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어. 적어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이렇게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좀 전개를 하면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 요거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 얘네 각각 곱한 거의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증명을 한번 좀 해볼게.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얘네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쓸게요. a제곱 x제곱 하나씩 해볼게. 얘 곱하면 a제곱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 곱하면 플러스 b제곱 x제곱 될 거고 얘 곱하면 b제곱 y제곱이 될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전개를 좀 할게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까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b x y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되니? 그러면 이제 양변에 요만큼이 날라가요. 이 친구 날라가고 이 친구 날라가겠죠. 얘 이항시키면은 뭐가 나오냐? a제곱 y제곱에다가 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a b x y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를 이제 완전 조식을 묶게 되면은 ay 빼기 bx인데 소리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고 a하고 b하고 x하고 y가 실수니까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가 되겠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증명 끝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어때?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AY랑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좀 예쁘게 정리하면은 양면에 뭘로 나눠버릴 거냐면요. 뭐 AB로 나눠버릴까? 아니면 XY로 나눠도 돼. AB로 나눠버릴게. 자, AB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B가 약분되고 A분의 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분의 Y가 되겠죠. 요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등호 성립하는 거 아까 똑같습니다. 등호 성립한다는 거 결국 최대 최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안에서의 특정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은 얘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리를 좀 해볼게. 언제 하냐?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같은 때 등호 성립한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증명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이것처럼 발동 조건 좀 볼게요. 발동 조건. 이게 좀 중요해. 자, 1번. 일단 실수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해볼게. 양수란 말이 나오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죠. 실수의 정의가 없는데 대소비교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 일단은 실수인데 근데 양수도 가능.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은 문제를 일부러 꼬아내면 양수만 딱 주어지고 산술기하 풀게끔 문제를 나온 다음에 문제 답이 안 나오게끔 만들거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코시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1번만 가지고 그냥 산술기하 코시-슈바르트 때리면 안 된다고. 우리 뭘 봐야 돼? 2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이 형태를 좀 보니까 잘 보세요. 얘 합이 여기 있죠. 그렇죠? 합. 근데 합을 입장에서 보면은 얘보다 작아. 계속 작가가 딱 같을 때가 하나 있어.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얘는 뭐가 돼?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합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얘랑 다르죠. 얘는 합의 최소이고 양수일 때 우리가 산수기하표 쓰는 건데 얘는 양수인데 만약에 합의 최대를 구하래. 근데 얘처럼 뭐 전개하는 꼴이 아니야. 뭐 제곱하는 꼴이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푸시 써요. 합의 최대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얘 변수 만약 상수로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변수는 제곱의 합입니다. 그죠? 제곱의 합의 얘는 누구죠?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래서 그냥 합의 최소가 아니라 제곱의 합의 최소입니다.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우리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아니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등호성립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등호성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거 잘 기억 못하거든. 그래서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대 최소 논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좀 할 때. 여기다 플러스로 만약에 변수가 3개래. 변수가 3개씩이 있어요. 네, 이건 그냥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정리만 하나만 해놓는데 변수 3개인 과정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A, B, C, X, Y, G 뭐 실수 이런 조건에서 어떤 게 있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 요거는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은 말 그대로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 그 다음에 C분의 G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변수 3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똑같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중요하고 그냥 하나씩만 더 추가된 케이스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 이거 하죠. 그렇죠? 이거 봐야 돼요. 잠깐만 봐줘. 이거 좀 이따 적고 정시를 줄게요.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기하 영역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뭐 ABC 줘볼까? ABC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거 내가 얘 좀 잘라놨거든요. 요 직각삼각형 안에 특정한 직사각형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 직사각형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모서리 점 있죠. 꼭지점 이 부분에서 각각 B하고 A가 선을 이룬 거야. 또 직각삼각형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변의 길이를 좀 잡아볼까요? 요만큼을 내가 A로 잡을게요. 요만큼은 내가 X로 잡을게. 요만큼은 B라고 잡고요. 요만큼은 Y로 잡을게요. 됐니? 야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가 뭐야? A 플러스 X가 돼요. 그치? 요 전체 길이가 B 플러스 Y가 됩니다. 됐니? 그러면은 요만큼은 무게예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얘들아 루트 씌운 거지 뭐. 그치?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되겠죠. 그쵸? 됩니까? 여기 B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뭐가 될까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 뭐예요? X잖아요. 그쵸? 여기 Y잖아요. 여기 뭔데?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될까요? 자 그러면 현재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봐봐. 당연히 꺾어 들어오는 게 일직선 가는 것보다 더 길 수밖에 없죠. 먼 거리를 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A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선생님 증명 어떻게 해요? 제곱하면 돼요. 양면 제곱하면 됩니다. 양면 제곱하게 되면은 여기다 좀 쓸까? 여기다 쓰고 마지막에 여기다 쓸게. 자, 요거 제곱할게요. 저거 제곱하면은 이 왼쪽 제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뒤에 거 먼저 제곱할까?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 땡땡이니까 2 곱하기 루트 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니? 될까요? 그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제곱하면은 얘는 그냥 루트가 풀어지죠, 그렇죠? a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b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정리할까? 이거 정리하면은 a 제곱 더하기 요거 저거 정리하면 b 제곱 제곱. 너무 막 썼는데. 좀 더 늦췄어. 아무튼 그냥 할게.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되겠지? 그다음에 더하기 2ax 플러스 2by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것들이 다 날라가죠, 그렇죠? 요만큼 나가. 되지? 자, 그러면은 요거 양변에 2로 나눠줄 수 있네? 그쵸? 양변에 여기 2랑 여기 2 나눠줄 수 있지? 맞아요? 그쵸? 그럼 천천히 쓰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ax 플러스 by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고 여기는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명하기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하적 해석은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좀 한 번에 정리를 하면은 절대분동식 안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실수의 제곱이 얼마나 크다나 같다는 기본적인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곱셈 공식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좀 잘 몰라서 문제 못 푼 친구들 꽤 많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이런 등호를 가지고 있으면 빼면 당연히 0보다 큰 같다로 증명을 해서 문제 푸는 거.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우리가 다 절대 부등식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큰 같다. 그리고 얘네들을 구분하는 걸 잘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를 문제에서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푼다. 코시 슈바르트를 푼다라고 문제가 절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양수가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 합의 최소, 곱의 최대. 합의 최소, 곱의 최대. 그 식에서 나온 거고 이 식에서도 나온 게 제곱의 합의 최소, 합의 최대를 물어볼 때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만약에 뭐 합의 최대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곱의 최소, 합의 최대는 우리가 구할 수 없어 산술기에서는. 그렇지? 그럴 때는 뭐 하자? 전개호 제곱을 하자. 그런 것도 안 되면 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우리가 뭐가 나오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제일 우리가 쉬운 건 뭐야? 어쨌든 제곱 나왔을 때 뭐 넓이 나오겠죠, 그렇죠? 넓이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의 최소값은 거의 대부분 다 얘니까, 그렇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 제곱의 합의 최소인데 아까 우리 문제 풀었을 때 그 제곱의 합의 최소를 산술계열로도 풀었었잖아. 몇 번이야? 159번이요, 그렇죠? G의 159번이면 지금 제곱의 합의 최소 아닙니까? 그렇죠. 산술계열을 풀 때도 있고 코시 슈바르트 풀 때도 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다 정리되면 이제 문제 또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정리됐니? 여기는 좀 쉬울 거예요.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없으면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있나 없나 모르겠다. 봐야 돼. 이 기하적 해석이 없으면 이런 거 그냥 저거 수행평가 때 써도 됩니다. 그렇죠? 얘는 너무 쉽고 이런 거 써도 돼. 알겠지? 대신에 조금 엮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는데 아무튼 이거 쓰고 싶으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코시 슈퍼레츠 부등식 G의 166번 볼게요. 현재 지금 실수라는 말을 알았어요. 실수 x, y, 실수 제곱하게 되면 양수가 되니까 이게 당연히 산술계열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 현재 지금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값이 1로 상수값이 주어져 있네. 이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 합의 최대입니다. 그렇죠? 합의 최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요거 써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하고 y제곱 그냥 쓰세요. 그리고 여기 뭔지 몰라. 그리고 합의 최대를 써야 돼. 그럼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이 나와야 돼. 요 안에는
얘 곱하기 얘가 3x가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3의 제곱이 들어오면 돼요. 맞니?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가 4y로 들어오니까 얘는 4의 제곱이 들어오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1이죠? 요거 1이고 요거 3의 제곱 4의 제곱 여기 25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의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최대값은 뭐가 돼? 5가 되겠죠. 그렇죠? 맞니?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니까 최대값은 5다. 67번, 68번 한번 풀어보시는데 그 67번은 변수가 3개네요. 3개짜리 쓰시면 되고 68번 한번 또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G의 167번, 168번 이렇게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잘했어? 됐니? 좋아요. 다음 169번을 같이 한번 해석을 좀 해볼 건데 현재 실수 xy라는 말이 있고 제곱의 합의 실수니까 이거 양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봐봐 두 가지 방법을 조금 한번 해볼게. 산술기하로 내가 만약 접근을 했다 쳐볼게요.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친구가 2루트 얘네들 곱이니까 xy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최소값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곱이 필요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산술격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치? 그래서 제곱의 합의 최소가 있는 우리 코시슈가로 좀 가볼게. 실수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 빈칸 잡아주시고 여기 합이라는 값이 나와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합을 그냥 쓸게요.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입니다.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3분의 x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3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9분의 1.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4분의 y가 되니까 여기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도 쓰고 다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거 이제 최소값 물어보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9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이죠. 자, 여기는 이제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가 되겠죠. 양변에 이제 뭐 요거의 최소 공에서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 한번 내보시고 답은 4번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답은 4번이 나오면 되고 여러분은 170번까지 한번 조금 마무리 해봅시다. 네, 화장실 갔다 와. 예, 다녀오세요. 170번도 4번이 나오시면 돼요. 이거 다 하면 우리 뒤에 있는 서술형 오늘 풀이하고 갑니다. 171번부터 179번까지 하시면 돼요.